안녕. 오늘은 물내음이 나는 소설 특집입니다. 읽으면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혹은 물냄새가 나는 것 같은 소설책 3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 아가미입니다. 이거는 제목부터 찐이죠. 이건 물냄새가 안 나면 배신감 드는 제목이야. 이 책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를 갖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벼랑 끝에 내몰린 한 남자가 아들을 안고 호수에 몸을 던져요. 아빠는 죽는데 아이는 이때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아가미를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소년이 원래 아가미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후천성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호숫가에 살고 있는 노인과 손자 강하에게 발견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남자아이는 곤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곤은 이제 아가미가 있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에 첫 손님으로 가기도 하고 밤에 호숫가로 나가서 헤엄도 치곤 하는데요. 마냥 평탄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곤은 강하와 할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소년 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아가미는 전체적으로 좀 슬프고 아름다운 동화 같았어요. 아가미를 가진 소년 곤과 그 친구의 강하의 관계성이 이 책의 포인트죠. 강하가 처음부터 곤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언제까지 저러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근데 처음에는 강하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될수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강하가 정말 곤을 아끼고 사랑했구나. 제가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걸 곤이도 알았으면 참 좋았겠죠.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책에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분량이 너무 짧다는 거. 작가님, 저는 곤이 이야기를 더 보고 싶습니다. 곤이의 서사를 더 읽고 싶은데 곤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더 알고 싶은데 소설이 딱 끝나요. 그 점이 오히려 더 곤이를 좀 신비스럽게 만들어주긴 하죠. 왠지 앞으로 바닷가나 호수를 가면 이렇게 보면서 곤이 있나? 라고 나도 모르게 곤이를 찾게 될 것만 같은 소설 아가미였습니다. 물내음이 나는 두 번째 책, 시다르타입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을 물내음 나는 소설로 분류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고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 시다르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인데요. 그런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겐 기쁨을 주는데 왜 내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서 사문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 닦는 여행인 거죠. 이 시다르타의 목표는 단 하나, 해탈이에요. 욕심, 소망, 꿈, 기쁨, 슬픔으로부터의 해탈. 나 자신을 없애고 이미 내가 아니라는 것. 마음을 비워 안식을 찾는 것, 이제 순결한 사상을 얻는 게 목표인데요. 과연 우리의 시다르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1부부터 완전히 빠져들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 물내음이 나는 소설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 시다르타라는 인물과 함께 강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강. 근데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경의 한 부분으로도 나오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도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 노년의 시다르타가 강의 얼굴을 비추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며 모든 것은 되풀이되고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이미 존재하고 죽음에는 영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시냇물 소리, 강물 소리가 이렇게 막 졸졸졸졸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가미가 조금 눅진하고 습한 느낌의 물이었다면 시다르타는 약간 산속의 맑은 시냇물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물내음이 나는 소설 세 번째 책, 7년의 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특집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줄거리를 대략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서원이라는 남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인물은 7년 전 세령마을에서 일어난 세령호의 재앙의 범인, 살인자 최현수의 아들이죠. 이 최현수는 자신의 아내와 오영재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오영재의 딸까지 살해하고 댐에 수문을 열어서 마을 전체를 그냥 수장시켜버린 그런 진짜 희대의 살인마예요. 어마무시하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최현수의 아들 서원이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를 못해요.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세령호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적힌 썬데이 매거진이 막 날아와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썬데이 매거진이 따라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눈총에 못 이겨서 또 자리를 떠야 되는, 다른 곳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죠. 서원이는 결국 세상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던 승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쥐 죽은 듯이 진짜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 야간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남자들을 구조를 해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중에 이 서원이에게 의문의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바로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라는 승환이라는 사람이 7년 전 그 사건, 세령호의 재앙을 낱낱이 쓴 책인 거예요. 과연 7년 전 그날 밤 세령마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령호의 재앙,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이 책은 정말 두꺼운 분량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리 넘어가는데 그만큼 흡입력이 정말 엄청나요. 이렇게 흡입력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치밀한 사전조사 때문이겠죠. 이제 댐이나 스킨스쿠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진짜 막 정말 치밀하고 자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서 책을 보고 있으면 세령호와 뭐 세령마을 그리고 등대마을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책의 묘미는 정말 뭐니 해도 긴장감과 압박감입니다. 언제라도 수문이 빡빡 열려가지고 모든 게 와르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위태로운 느낌, 일촉즉발의 느낌을 선사합니다. 진짜 짜릿해요. 최고예요. 이걸 보고 나면 약간 바다든 뭐 호수든 강이든 간에 살짝 7년 전 그날 밤이 막 머릿속에 휘몰아치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물내음이 나는 소설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특집으로 찾아올게요. 안녕!